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79강의 이제 글자들을 배우시겠는데요. 네. 그 글자는 안문 자세, 계전 적성의 8글자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안문 자세의 안자는 기러기 안자입니다. 네. 문자는 문문자이고요. 자는 자줏빛 자자이고 새는 변방새입니다. 이건 낱개 글자들로는 문장 해석은 전혀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안문, 자세 이렇게 두 개의 네. 글자씩 이제 한 단어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지명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안문과 자세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네. 게 없으니 일이 없으시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지는 문장 좀 네네. 풀어주세요. 네, 이것도 이제 네. 뒤에 계전적성인데요. 네. 계는 닭계자, 전자는 밭전자, 네. 적은 불굴적자, 성은 재성자 또는 성성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부러우시겠지만 이것도 풀이할 게 없습니다. 아, 계전과 그래요? 적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한자로 보면 이제 닭들이 사는 밭하고 붉은 성이다. 그렇게 하면 안 네. 되겠느냐. 네,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고 하면 안 됩니다. 싶습니다. 안 네, 됩니까? 네. 자, 그럼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기러기 안자인데요. 네. 기러기니까 이제 새지요. 그러니까 네. 새를 의미하는 글자, 새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는 제가 써보면 네.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이제 엄자인데요. 네. 이 글자가 발음 성분으로 쓰인 발음이고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 새의 이름인데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를 의미하는 새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과 네. 추와 네. 그 다음에 발음을 나타내는 어무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새이기만 하면 네. 뭐 어떤 새이건 간에 이제 추로 표현할 수 그렇죠. 있는데 사람 네. 인자가 왜 들어갔는지 설명하는 그렇죠. 사람이 그 있나요? 설명이 좀 재미있는 네. 설명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앞에 문자를 먼저 볼까요? 설문 소전에 이제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이전의 글자를 보면 가장 오래된 이제 전국 문자를 보시면 거기에는 사람 인자가 없죠. 네. 그러던 것이 이제 조금 늦게 나온 전국 문자부터 이제 사람인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있다가 그렇죠. 밖에 있다가 네. 사람인이 점차 안으로 들어가네요. 들어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 기러기 안자는 네. 이제 사람인이 들어간 것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네. 기러기라는 동물이 네. 수컷과 암컷이 이제 사이가 좋고요. 네. 하늘을 날 때 항상 떼지어서 날아다니고 네. 그다음에 가끔 하늘을 보면 기러기가 이렇게 V자로 날아가는 걸 목격할 네. 수가 있는데 그 맨 앞에 이제 리드를 하는 기러기를 잘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따라간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새로 인식이 됐었나 봐요. 네. 그래서 기러기라고 하는 새를 사람들이 네. 참 똑똑하고 네. 그리고 협동 생활을 그렇죠. 잘하는 그런 신의도 새다. 있고 네, 이렇게 보군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어떤 예물 같은 것으로도 네. 이제 기러기 그 나무로 만든 기러기가 이제 혼례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 기러기로 패백용 고기를 네. 사용했다고 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사람이 갖춰야 되는 어떤 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이라든가 또 우애라든가 이런 네. 덕을 가지고 있는 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인을 넣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기러기가 이렇게 이제 서로 협동을 하면서 잘 날아가는 그런 네. 모습에서 안항이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네, 있나요? 들어본 적이 있죠. 네. 이때는 행으로 읽으면 안 되고 네. 이걸 이제 항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이제 형제간의 항렬이라고 할 때요. 네. 그래서 남의 형제를 높여 부를 때 아. 안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 글자 외에도 여러분이 이 글자도 아마 기러기 안자로 같이 쓰이는 네.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새추하고 새조의 차이만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글자가 통용이 되는데 네. 예전에는 이 글자만 기러기를 의미했었고요. 네. 이 글자는 이제 거위를 의미하는 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기러기라는 의미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 문문자인데요. 네, 그 다음 글자는 간단하죠. 네. 대문, 그렇죠. 교문 네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네. 집의 문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 글자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네. 이 글자는 이제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원래는 지게문이라고 해서 외장문을 나타내는 그 글자인데요. 호봉파련 할 때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게문을 두 개를 붙여놓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쪽 네. 문이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예.
호는 외장문이고 그렇죠. 문은 양쪽 문이다. 네. 양장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음. 문은 문문자였고요. 네. 요 앞에 있는 안문하고 합쳐서 이제 하나의 지명이 된다고 했는데 네. 안문이라고 하는 곳은 산서성의 대현 서북 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산이 왜 안문이라는 의미를 가졌냐면 그 봄이 되면 네. 기러기들이 거길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안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고대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때의 이제 요새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 글자를 예. 가실까요? 예, 그 다음 그다음, 글자는 이제 붉을 자자. 네. 우리가 자주색 할 때 자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 글자는 이제 밑에 있는 글자가 시를 의미하는 글자고 네. 위에 있는 것이 이 자자 해가지고 발음을 나타내는 음.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붉은 자줏빛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설문해자에는 이 글자가 청색과 홍색이 나는 비단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네. 예, 비단의 색깔이 자주색이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돼 있고 처음부터 자주색을 의미하는 글자로 이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색 실과 홍색 실을 엮어서 만들었나요? 음. 그건 이제 그거 농담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감에서 그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섞으면 보랏빛이 나죠. 그렇죠. 그죠? 네, 그 빛깔을 네, 의미하는 자주가 거죠. 이제 보라 계열이니까 음. 우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네. 예, 그 색깔이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글자 볼게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이게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변세 세자, 변방 변방 세자 세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는데 막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색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색이라고 하는 발음을. 이 막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가고 음. 또 색으로 발음되는 단어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경색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맞습니다. 이 이 마을색자 글자를 쓰나요? 씁니다. 경자는 그때의 이제 줄기경이기도 하고 막힐경이라고도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글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쓰면 이때는 색으로 읽어야 합니다. 막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천자문의 이 문장에서는 변방의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세자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설문 소전의 글자 자형에서는 네. 변방으로 이해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나요? 네, 좀 설명해 한번 주실까요? 보겠습니다. 갑골문에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집이 있고요. 네, 지배 모양이 있네요. 네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두 개의 이제 손이죠. 아, 손입니다. 네. 그리고 집 안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것 같은 이 도구, 이것이 이제 장인 공자 두 개가 있는 모습이고요. 전공문자로 오면은 장인 공자가 네 개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손에 이런 어떤 도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채워 넣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채운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네. 채운다는 건 사실 막는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막는다는 의미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설문해자에서는 이게 이제 별도의 두 가지 의미로 수록이 돼 있어요. 막다라는 의미와 변방이라는 의미가. 예. 그래서 처음 출발은 이렇게 됐지만 변방이라는 의미는 후에 이제 흑토자를 거기에다가 첨가를 시켜서 그런 막아야 하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네. 변세 세자를 만들었고 오늘날에는 그 위에 있는 글자하고 손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흑토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을 이제 형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막아야 하는 땅, 요새나 그런 것은 국경 저쪽에 그리고 중국을 따지면 서북방으로 주로 이제 배치해 있겠네요. 그렇죠. 북쪽에 있는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세자로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유명한 게 있죠. 아, 세옹지마요. 네네. 네. 세옹지마라고 할 때는 이걸 세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살고 있던 어떤 늙은 노인의 말이다. 그래서 네네. 세옹지마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인생사 세옹지마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맞습니다. 세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세 할 때 자세는 그럼 어디에 있는 지역입니까? 이것도 역시 중국으로 치면은 이제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하북성 서쪽에 자형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언덕이겠죠. 네. 예. 그곳에 있는 자형관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관문이요? 예. 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어떤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그 관자 것으로. 쓰죠. 네네. 그럴 때의 관인데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자세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관문이었던가 봐요. 예. 그렇군요. 네.
붉을자자가 들어간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 네. 옛날에 이제 진시황이 네. 이 지역에다가 만리장성을 처음 쌓았다고 해요. 근데 이 지역의 흙이 붉은색이 났다고 합니다. 붉은색 흙이었다. 네. 그래서 붉을자자를 거기다 붙였다. 네. 아예 연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글자의 뜻과.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재미있습니다. 자, 그럼 안문 자세 그럼 설명할 것도 없이 예, 안문과 네, 자세네요. 안문과 자세입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글자로 가실까요?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닭개자인데요. 네. 이 닭은 뭐 우리가 항상 자주 먹는 간식거리죠. 저의 소울푸드입니다. 네. 네. 네, 이 글자는 갑골문을 보시면 네. 와, 닭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멋있게 네. 생긴 닭이 네. 예전부터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부리와 머리와 뭐 눈과 그렇죠. 몸체와 깃털과 막 네. 이게 그냥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예. 네. 자, 그래서 갑골문에는 닭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그려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닭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봤을 때는 네. 이것이 그냥 닭인지 아니면 다른 새인지 좀 다른 혼동이 될 새인지.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찍이 이제 갑골문의 시대에도 발음을 이제 붙여줬는데요. 어느 부분인가요? 요 부분이 발음인가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여기에 위에 이렇게 네. 손톱 조자가 있고 또 이제 시를 의미하는 그 글자 밑에 큰 데가 있는 이게 지금은 어찌 해자로 쓰이는 글자거든요. 네. 의문사입니다. 아, 예. 근데 이 글자가 발음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닭 개자를 만든 거죠. 네. 이것은 이 자체로는 해자이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신의 개자 할 때 그렇죠. 이게 네. 들어가면 물수가 들어가면 개자가 됐었거든요. 네. 닭개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세조자 앞에다가 이 글자를 써서 닭을 의미하는 개, 발음이 개로 이제 읽힙니다. 이 글자는요 이렇게 세조자로 구성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앞에 기러기 할 때 나왔던 세추자로 구성된 개자도 있어요. 이 두 글자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쓰는 그 이 개자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복잡한 네. 글자보다. 네, 근데 네. 두 글자는 차이가 없는 같은 글자라는 네, 거죠.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밭점자인데요. 네. 예. 이것도 그냥 밭의 모습, 밭이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네. 모습을 이제 그대로 상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이한 거는 이제 갑골문에 가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구획이 나뉘어져서 4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골문에 가면 9개로 나뉘어져 네. 있어요. 옛날에 네. 정전법이 진짜로 밭전자에서 시작된 네. 것처럼 네. 딱 그렇게 보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밭전자는 밭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글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변화가, 여기서도 많지 않고 네. 현대까지 내려오면 딱 네. 좋을 텐데 네. 글자들이 많이 변해요. 네. 그죠? 적자만 해도 그다음 배우실 적자만 네. 해도 많이 변했죠. 네네. 네. 이 글자는 네. 적자는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게 위에 있는 게 흑토처럼 흑토처럼 보이고, 예, 보이고.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뭘까 이제 하는 또역자의 그 밑에 부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갑골문으로 가보시면은 명확합니다. 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의 모습인데 이거는 큰 대자고요. 크다는 뜻이고. 예, 예. 네.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이 이게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예. 즉 갑골문을 보면 이제 산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금문으로 가 보면 이게 확실히 이제 불화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불이 큰 거죠. 큰 불이라는 뜻이면 불은 색깔이 이제 붉고 네. 더운 열이 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붉을 적자로 쓰인 글자입니다. 네. 설문소전만 해도 여전히 대자가 그래도 보이는데 네. 예서에서는 그게 말하자면 위에 부분이 이렇게 그렇죠. 펴지면서 펴진 거죠, 직선. 마치 흑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아래 불은 네. 약간 모양이 변형이 있긴 하지만 불의 그렇죠. 모양 그대로 되는데. 네네. 그래서 예서로 넘어오면서 한자는 그 이전의 상형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형을 하면서 이제 실제 실물을 구분대로 이제 그린 획들이 직선으로 펴지면서 네. 글자가 이제 원래 그 글자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의미를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 글자 그럼 성자 한번 설명해 네, 예, 주실까요? 마지막 글자인데요. 이 성자는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흑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룰 성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발음인 예.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이게 재성 또는 성성에서 이제 우리 성곽이라고 할 때요. 네. 이제 그 성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설문에
설문해자에는 이 글자가 두 가지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하나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자형이 수록돼 있고, 또 하나는 주문이라고 해서 조금 더 오래된 자형이 이제 수록이 돼 있는데, 그 글자에서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흑토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해서로 쓰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는 자형이죠. 그렇죠. 이 글자가 네. 지금은 어떻게 쓰였냐면 이제 성곽이라고 할 때의 이 글자. 옆에 부분이 간단하게 그렇게 됐군요. 네, 이런 글자로 이제 간략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제 성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 네. 성과 각을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곽을 외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성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바깥성인 거고, 이 재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성의 안쪽 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성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성시라는 말을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네. 중국에서는 이것을 그렇죠. 신해라는 예전에, 의미로 네,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죠. 예, 그래서 내성을 의미하는 글자가 이제 성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뒤에 있는 네. 네 글자도 두 개의 지명인데요. 네. 앞에 나온 계전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제 영화 회족이 거주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고대에는 이곳이 역참이었다고 해요. 말을 갈아타는 곳, 예,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적성은 지금의 하북성에 있는 이제 현의 이름인데 네. 그곳에 산에 돌이 붉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붉을적다죠. 네. 그냥 붙은 게 아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적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8글자는 뭐 지명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정리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안문 자세, 계전, 적성. 안문과 자세와 네. 계전과 적성은 다 북쪽 지역에 있었던 욕춘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안문 자세의 계전, 적성의 8글자를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80강의 8글자는 곤지, 갈석, 거야, 동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명인데요. 지명이 계속 이건 나오네요. 중국 경내에 있는 주요한 지명들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그러면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까지 병을 하늘에 황집 우집주 레벨